이희호 그러면 다들 영부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냥 영부인이라기보다는 그 스스로가 훌륭한 사회운동가. 사실은 김대중이라고 한 정치인이 대통령에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이희호 여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22년 9월 21일 생이고 22년. 2019년 6월 네, 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수성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아버지가 이용기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한국 의사면허 4호 장녀로 태어나셨는데 형제는 팔남매, 어머니는 네. 이순희 이렇게 되고요. 1913년에 두 분은 수표 감리교회에서 결혼을 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어, 제대로 이제 감리교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음, 것 같아요. 이혜호 여사가 8살 때 병원을 개업해요, 아버지가. 충청도 서산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로 내려갔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이 한 반이고, 4, 5, 6학년이 한 반이 아주 작은 학교였나 봐요.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뭐 5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도 없었고, 1936년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묶여있던 이화고등여학교, 예, 음, 입학해서 급장을 했었대요. 음, 제법 공부도 좀 하고 친구들 사이에 리더십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2년을 쉰 다음에 이화여자전문학교, 이화여대 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정식 졸업은 못해요. 이제 일제가 네,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음, 학교들은 문을 막 강제로 닫잖아요. 그래서 네네. 1943년 10월에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 조치령이라는 게 내려지면서 이제 44년에 공부를 다시 중단하게 되죠. 청년 연성소라는 거를 그 일제가 만들거든요. 인문학 쪽의 학교는 다 문을 닫은 다음에 재학생들을 이 연성소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호 여사도 여자 청년 연성소 지도원 양성과, 그러니까 선생 만드는 곳에 이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충남에 있는 예산 삽교 초등학교 부임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요. 오전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밭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송탄류, 송진, 소나무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송진을 채취한 다음에 끓여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23살 됐을 때 해방해서 집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여자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 중학교 교사 자격증을 얻어요. 원체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46년 9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시 입학을 해서 다시 공부를 더 하게 되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유학은 포기를 하게 되죠. 음, 46년에 면학동지회라는 걸 만들어요. 유학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이제 네. 이효가 권력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을 찾아가서 자기랑 같이 면학 동지회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유학을 보내주고 막 이래요. 그런 정치인이나 재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 논리성이나 언변이나 이런 음, 것들을 20세에 이미 갖추고 있었다. 자기보다 이제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고 할 수 음, 있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의 44개의 남성 클럽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EEO를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네시주의 잭슨이라는 마을에 있는 램버스 대학에 편입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이게 54년부터 56년까지 램버스 대학에 사고 이제 58년에는 뇌슈빌에 있는 스카렛 대학 사회학 석사에 여기서 오, 해요. 이호 여사가 스카렛 대학에 이제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싶냐라는 거를 음, 쭉 썼어요.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음, 과부와 고아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은 여성들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음, 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음,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도 성취될 수 없다. 나는 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뭐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돌아간 다음에 한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입학 원서를 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음,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분의 안에 있는 강렬한 열망이 있고 그래서 음, 사회학을 음,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여성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YWCA 총무로 맞아, 맞아, 일을 맞아. 하면서 이제 예, 예, 여성계 예.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고요. 62년 5월에 41살일 때인데 이때 김대중이랑 결혼을 합니다. 인연이
꽤 예전부터 있었더라고요. 부산에 한국전쟁으로 피난 가 있을 때 이효 씨가 이제 대한여자청년단의 외교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청년단 간부들이랑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 이제 김대중이 와서 인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 면학 동지회가 유학 갈 사람들은 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동지회가 아니라 이제 면우회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고 네. 이때 김대중이 이 면우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단체 회원으로 하면서 둘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제 친교를 나눴다. 아, 여기 보면 김대중의 회고가 있는데 내게는 참 아름답던 시절이었다. 특히 그녀와는 의견 일치가 되는 때가 많아서 더 가까웠던 게 사실이다. 우리는 나이까지 비슷한 뜻이 잘 맞는 좋은 친구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효가 유학에서 돌아온 다음에 61년 늦가을에 우연히 네. 길을 걷다가 다시 마주쳤대요. 주변에서 결혼을 진짜 반대를 많이 했대요. 김대중은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요. 네. 자식이 그러네. 둘이나 있는 호라비한테 결혼 한 번도 안 한 아주 촉망받는 여성 지도자가 거기 결혼하면 손해보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김대중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여동생은 아파서 누워있고 어린애 둘은 딸려있고 자기 집도 없어서 전셋집 살고 있고 이런 남자한테 네가 왜 시집을 가냐. 게다가 김대중은 목포 상고 고졸인데 이효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요. 손박사님 박사라고 지금 이호 석사를 지금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니요? 주변에서 이제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 네. 됨됨이와 가능성을 보고 내가 결혼한다. 인생을 아하. 걸겠다 내가 여기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좋네. 근데 결혼은 아니, 사랑의 네. 결실이어야지 그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고 인생을 거는 이 배팅은 아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같은 상류층들은 좀 그렇게 해요. 미안한데. 아, 네. 결혼식도 이제 네. 나름 이제 당시로서는 어깨 힘 좀 다니고 주고 다니는 조향로 목사님이 주례를 했고 네. 외삼촌 댁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 보니까 외삼촌 집이 좀 컸나 봐요. 하객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신혼여행은 온양 온천. 이효는 감리교고, 김대중은 뭐 네.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가톨릭 신자였고, 각자 신앙은 유지하고 있는 채로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로의 신앙을 서로 기독교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돕고 돕지만, 서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하진 않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나가게 되는 교회가 창천교회고요. 이효서는 그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 70년대부터 쭉 교사 활동을 해요. 창천교회 교사. 어쨌든 이제 결혼을 김대중이랑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뭐 납치당해 감옥 가 이제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여성운동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운동 전반에 이르는 이 넓은 사회운동 진영 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운동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김대중이 잡혀가고 뭐 하고 이럴 때마다 이희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 감리교와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네. 작동을 그때마다 해요. 실제로.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서 김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여론이 생성되고 그것이 다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김대중이 이제 15대 대통령으로 1997년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나서 한국 정부에 만들어지는 부서가 여성부. 2002년 5월에는 유엔 총회에 가서 의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남편이 감옥 가 있고 그러면 위로도 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네.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아프고 눈물겨우나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숭고하고 고결합니까? 그러니까 너 버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도관들을 하느님이 당신에게 보낸 천사로 생각하세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라든가 유기철 목사 부인도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부인이 강단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큰 사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이효가. 그 과정이 참 제가 보기엔 비인간적이다, 좀. 가족 간의 사랑이란 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동지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 관계.
자막을 몇 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선수만의 개인적 선수 생각.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렇게. 또 보면 80년에 이제 김대중 사형 선고를 네.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희호 여사가 이제 김대중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네.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네. 사랑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이 은혜가 그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유, 좀 지금 난 무서워. 사순절에 아주 어울리는 특집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현 대통령하고 영부인 네. 관계도 네. 그러면 영부인이 그 적으로 이렇게 그 압도하면서 그 모시기 대통령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지금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네. 하나님이 걷다 대고. 귀한 자식 매 한 번 더 때리는 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같이 매질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너무 무섭다니까 이런 말. 네, 지금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유언을 하셨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네. 국민과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유언을 음. 남기셨습니다. 클린턴이나 아니면 뭐 오바마나 이런 그 대통령 그 영부인들처럼 네. 미셸 오바마나 이런처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영부인이시지 않았나? 김건희보단 낫다? 이런 아이, 근데 아니, 어디 김이랑 비교하면 비교를 해.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 되시는 이희호 여사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이희호 그러면 다들 영부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냥 영부인이라기보다는 그 스스로가 훌륭한 사회운동가셨고 그렇죠. 예. 사실은 김대중이라고 한 정치인이 대통령에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음, 이제 이희호 여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22년생이에요. 22년 9월 21일 생이고 22년. 와. 네. 굉장히 장수했어요. 2019년 6월 10일에 네.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수성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아버지가 이용기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 한국 의사면허 4호, 장녀로 태어나셨는데, 형제는 8남매, 네. 어머니는 이순희, 예, 아버지는 이순희, 이용기, 이순희. 어머니는 네. 이순희, 예, 이렇게 되고요. 1913년에 두 분은 수표 감리교회에서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감리교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희호 여사가 8살 때 이제 병원을 개업해요, 아버지가. 근데 이거를 충청도 서산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로 내려갔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이 한 반이고 4, 5, 6학년이 한 반이 아주 작은 학교였나 봐요. 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뭐 5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도 없었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오기 위해서 6학년을 2년 동안 다니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1936년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묶여있던 이화고등여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지냈는데 쭉 우리 지금 반장이죠. 급장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법 공부도 좀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좀 리더십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한 2년을 쉰 다음에 이제 이화여자 전문학교, 예, 지금 이화여대죠. 예, 여기에 들어가요. 이화여대 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정식 졸업은 못해요. 이제 일제가 이제 네.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학교들은 문을 막 강제로 닫잖아요. 그래서 1943년 10월에 이제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 조치령이라는 게 내려지면서 이제 44년에 공부를 다시 중단하게 되죠. 청년 연성소라는 거를 그 일제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 쪽의 학교는 다 문을 닫은 다음에 재학생들을 다 이제 이 연성소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호 여사도 여자 청년 연성소 지도원 양성과, 그러니까 선생 만드는 곳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충남에 있는 예산 삽교 초등학교 부설 여자 청년 연성소로 부임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요.
오전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이제 뭐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송탄육, 송진, 소나무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송진을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름을 끓여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23살 됐을 때 이제 해방을 맞이했고요. 해방해서 집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여자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 중학교 교사 자격증을 얻어요. 원체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46년 9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시 입학을 해서 다시 공부를 더 하게 되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유학은 포기를 하게 되죠. 젊은 시절에 보면은 이런 뭐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요. 46년에 면학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요. 유학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이제 네. 이유가 권력 있는 정치인이나 뭐 기업가들을 찾아가서 네네. 자기랑 같이 면학 동지회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유학을 보내주고 막 이래요. 이런 정치인이나 재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논리성이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20세에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기보다 이제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의 44개의 남성 클럽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호를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네시주의 잭슨이라는 마을에 있는 램버스 대학에 편입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이게 54년부터 56년까지 램버스 대학에서 하고, 이제 58년에는 내슈빌에 있는 스카렛 대학 사회학 석사에 여기서 해요. 이호 여사가 스카렛 대학에 이제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싶냐라는 거를 쭉 썼어요.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과부와 고아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은 여성들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도 성취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뭐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돌아간 다음에 한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입학 원서를 내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분의 안에 있는 강렬한 열망이 있고 그래서 사회학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램버스 대학을 마치고 스카렛 대학을 가긴 했는데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성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YWCA 총무로 맞아. 일을 하면서 이제 여성계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고요. 62년 5월에 이제 41살일 때인데 이때 김대중이랑 결혼을 합니다. 김대중이 39살이었고 인연이 꽤 예전부터 있었더라고요. 부산에 이제 한국전쟁으로 피난 가 있을 때 이호 씨가 이제 대한여자청년단의 외교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 청년단 간부들이랑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김대중이 와서 인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 면학 동지회가 유학 갈 사람들은 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동지회가 아니라 이제 면우회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때 김대중이 이 면우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단체 회원으로 하면서 둘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제 친교를 나눴다. 여기 보면 김대중의 회고가 있는데 내게는 참 아름답던 시절이었다. 특히 그녀와는 의견 일치가 되는 때가 많아서 더 가까웠던 게 사실이다. 우리는 나이까지 비슷한 뜻이 잘 맞는 좋은 친구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효가 유학에서 돌아온 다음에 61년 늦가을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다시 마주쳤대요. 주변에서 결혼을 진짜 반대를 많이 했대요. 김대중은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었어요. 네. 자식이 둘이나 있는 호라비한테 결혼 한 번도 안 한 아주 촉망받는 여성 지도자가
거기 결혼하면 손해보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어머니, 김대중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여동생은 아파서 누워있고, 뭐, 어린애 둘은 딸려있고, 그다음에 자기 집도 없어서 전셋집 살고 있고, 이런 남자한테 네가 왜 시집을 가냐. 게다가 김대중은 목포 상고 고졸인데 이희호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요. 손박사님 박사라고 지금 이호 석사를 지금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니요? 주변에서 이제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 네. 됨됨이와 가능성을 보고 내가 결혼한다. 아하. 인생을 걸겠다, 내가 여기에.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허. 합니다. 네, 좋네. 근데 결혼은 아니, 사랑의 네. 결실이어야지 그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고 인생을 거는 이 베팅은 아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같은 상류층들은 좀 그렇게 해요. 미안한데. 아, 네. 결혼식도 이제 네. 나름 이제 당시로서는 어깨 힘 좀 다니고 주고 다니는 조향로 목사님이 주례를 했고 네. 외삼촌 댁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 보니까 외삼촌 집이 좀 컸나 봐요. 하객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신혼여행은 온양 온천 네. 아, 를 갔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이효는 감리교고 김대중은 뭐 네.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가톨릭 신자였고 이제 네. 각자 신앙은 유지하고 있는 채로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로의 신앙을 서로 기독교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돕고 돕지만 서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하진 않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이 교도소에 있을 때 이효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의 결혼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한 모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자의식 과잉 예. 마음에 안 드시네, 저 양반. 아닙니다. 확실히 마음에 아니에요. 안 드네. 두 분을 참 존경하는데 나 지금 이런 건 감동받고 좀 있는 도중인데 자의식 과하다. 과잉이라니. 아니 뭐 이렇게 진짜. 뭐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걸 갖고 이렇게 모범까지 뭐 알겠습니다. 그럴 건 아니다. 근데 신구교 커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많이 못 봤어. 예. 그러니까 그쵸. 장로교, 감리교 커플은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까지 신교와 구교를 넘나드는 사랑은, 이게 이렇게 접점이 별로 없잖아요. 뭐, 여기 있네, 접점이. 그리고 어디요? 그렇게 결혼을 하셔도 그냥 어느 네. 한 곳으로 이제 수렴이 되더라고요. 아예 카톨릭으로 하든가 성당 가든가 교회 가든가 이제 각자 이거를 따로 하면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보통 남자가 여자 따라 종교 옮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성당 그렇죠. 다니다가 뭐 네. 그냥 교회 가니까 교회 같이 간다든가 뭐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종교가 없거나 불교 신자였다가도 이제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오빠도 교회 다녀 그러면 어떻게 좀 뭐 해보려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나와서 딴 여자 만나고. 뭐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진 않을걸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아니, 여자 따라 교회 나왔다가 그 여자 네. 말고 딴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그랬나봐. 너무 아이메시지. 왜 다 당황해? 그거 많이 봤잖아요. 왜 모른 척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저는 나. 가끔 교회 안에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보면서 여기가 과연 한국인가 프랑스인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 저렇게 둘이 사귀다가 또 둘이 이렇게 사귀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뭐 감신대 출신이라 어색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대학교가 많아봐야 한 학년에 2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교차 편집이 가능하죠. 저봐요, 홍 박사님 얼굴 봐봐. 전혀 흔들리지가 않잖아. 아무튼 이게 결혼한 이후에 이제 나가게 되는 교회가 창천교회고요. 맞아요. 창천교회. 예. 교회는 왜 옮겼다 이런 건 없어요? 수표교 교회에서. 둘 다 큰 교회인데. 예. 수포교 교회는 이제 부모님이 결혼한 교회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경동교회를 경동? 다녔대요. 예. 강원영 목사네 교회.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동교동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래서 이제 동교동 파가 만들어지잖아요, 말하자면. 동교동에서 동계.
신촌이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러네. 그래서 옮긴 모양이네. 게다가 그때가 몇 년이에요? 그 64년이요. 음. 그때가 아직 강남으로 수표교가 옮기기 전인가 모르겠네. 70년대에 강남 개발되죠? 네. 아, 그러면 그렇죠. 그때 아직 수표교 교회가 아직 청계천에 있을 때인데, 음. 동교동에서 다니기에는 창천이 훨씬 가까웠어요. 음, 그래서 아무튼 이 음. 여사는 그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 70년대부터 쭉 그 교사 활동을 해요. 창천교회 교사. 그 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89년에 감리회 본부에서 이제 모범 교사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음. 교회 생활에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음. 결혼을 김대중이랑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뭐 납치당해 감옥 가 이제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음 본인이 이제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여성운동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운동 전반에 이르는 이 넓은 사회운동 진영 전체에서 아주 네.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운동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네. 음. 근데 이렇게 김대중이 잡혀가고 뭐 하고 이럴 때마다 이 이희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 감리교와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네. 작동을 그때마다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음. 감리교회 안에서 이제 그 김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여론이 생성되고 그것이 다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걸 네. 보면 어, 김대중이 진짜 결혼을 잘한 거죠. 네. 와이프도 얻었고, 애들 음. 엄마도 얻었고, 거기에 음. 정치적인 동반자에다가 유사시에 자기를 국제사회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절단까지, 음. 네. 결혼 한 큐로 해결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쭉 건너뛰어서 이제, 김대중이 이제 15대 대통령으로 1997년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나서 한국 정부에 만들어지는 부서가 여성부예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아, 그냥 지금, 여성부? 네. 그러니까 한국의 남성들이 지금 젊은 20대 남성들이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여성가족부의 모체가 이제 여성부. 이희호 여사가 음.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뭐 그 영향을 음. 많이 행사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2002년 5월에는 유엔 총회에 가서 의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김대중이 그때 갈 음. 수가 없어서 대신에 네. 이제 영부인으로 자격으로 가서 음. 회의 총회 의장을 했는데 이제 여성이 유엔 총회에서 의장을 하고 기조 연설을 한 최초의 사례. 라고 하기도 어,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무대에서도 그 여성의 어떤 유리천장을 깨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모멘텀을 마련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대단하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쵸. 예. 근데 왜 그리고 싫어해요? 박 저는 박사님? 왜 싫어해요? 아니 남편이 감옥 가 있고 그러면 네 예. 남편이 막 힘들고 그러면 어, 네 어.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 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손 박사님 근데 지난번에 강의해 주신 그 칠거지양론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뭐 그런 걸 썼나요? 아니 근데 어, 이게 예. 어 힘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요. 예. 음. 그 뭐라고 편지를 이제 김대중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네. 모든 고난은 음.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음.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아프고 눈물겨우나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숭고하고 고결합니까? 그러니까 너 버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도관들을 하느님이 당신에게 보낸 천사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음. 지금 교도관들이 김대중은 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형무소 안에 있는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고 음. 수시로 어떤 협박이라던가 네. 신체적인 위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니까는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를 어. 막 해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긴 한데, 어떻게 너무 보면은, 너무 남 얘기 같다. 그 남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네, 테러를 약간 너무 제3, 끊는 거 아니냐. 남편도, 약간, 남편도 좀 무섭고 힘들고 그러면은 좀 테러도 좀 열어주고 어, 그래야지. 예, 어. 너 가가지고 너 버텨,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 얘기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우리 의미에서. 예전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라든가, 유기철 목사 부인도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 부인도 예. 그렇고, 우리가 또 그, 이거 역사적으로 이제 부인이 강단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큰 사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이효가. 예, 라는 예. 말씀인데 그 과정이 참 제가 보기엔 비인간적이다, 좀. 가족 간의 사랑이란 것보다는 뭐죠, 정치적인 어떤 동지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 관계. 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 그 실시간 하려면 자막을 몇 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 선수만의 개인적 선수, 생각.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렇게. 아이, 참, 괴롭네. 근데 예, 저도 저희 네, 아내가 이런 큰 뜻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음, 지금도 이제 어디 저기 음, 시골에 작은 교회라도 가서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음, 성도님들 음, 음, 섬기고 이러고 음, 싶거든요. 근데 음, 아내가 음, 더 벌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제 기후변화 활동가인데 뭘 또 다시 저기 지역교회 목회하면 너 뭐 어, 커리어가 뭐냐 더 어, 해라 10년은 채워라 이러기 때문에 계속 이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성향이 그냥 힘들면 아유 당신 많이 힘들지 이러는 뭐 아내분도 좋은 거고 네네. 뭐 이렇게 힘들다 그러냐 더 일해라 이런 사람도 음, 음, 예 세상에 좋은 너만 힘드냐, 그렇죠. 예. 예. 더 큰일을 해야지 너 지금 이거 가지고 그것도 예,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잘 음, 만나신 것 같은데 김대중 전 음. 대통령님은. 아니, 갑자기 뭐, 본인 신세한탄을 하다가, 뭐, 딱 갔다가, 쓱 끼워넣습니까, 거기다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제 뭐, 정치 출마하시겠네, 이러면. 우리 고관장님. 아, 네, 이게 또 보면 80년에 이제 음, 김대중 사형 선고를 예, 받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희호 여사가 이제 김대중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죽어라! 네, 아니 이렇게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예,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 사랑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음. 아유, 좀, 난 지금 좀 아우, 무서워. 사순절에 아주 어울리는 특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돼. 예.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몰라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네, 그 아, 조금 이게 그렇긴 한데. 좀 그 경망스러운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네, 대통령하고 영부인 네, 관계도 네, 그러면 영부인이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음, 압도하면서 그 윤땡땡 그 모시기 음, 대통령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네, 좀 이제 안 좋은 이제 흑마법 같은 쪽이라면 이제 이쪽은 음, 우리 음, 이유 여사님의 백마법이요? 이쪽은 예, 음. 그쵸 이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권면과 이런 그 위로와 그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건 백마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권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막 불쌍하다. 뭐 이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지금. 네. 아니, 지금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 걷다 하나님이 대고, 귀한 자식 매 한 번 더 때리는 식으로 당신을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같이 매질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너무 무섭다니까, 이런 말. 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널 구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 믿고 버텨.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제. 예, 이렇게 나는 좀 그렇다. 난 좀 그러네요. 네. 음. 그래. 뭐, 저는 요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아니, 우리 뭐, 아내도 저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돈 아니, 벌어 요런 거 다니고. 보면 우리 손 박사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갑자기 아,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 사형 선고 받을 입장들은 아니니까 뭐, 예, 그러니까, 뭐뭔 얘기든 다 받아들여야죠. 예. 예. 자, 예. 이제 마지막으로 끝납니까? 이제 예, 예, 예.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유언을
하셨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네. 국민과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유언을 음. 남기셨습니다. 클린턴이나 아니면 뭐 오바마나 이런 그 대통령 그 영부인들처럼 네. 미셸 오바마나 이런처럼 이렇게 아주 음. 훌륭한 영부인이시지 않았나? 이제 예. 하나 우리 만들어내자 뭐 이런 건가요? 김건희보단 낫다? 아이, 근데 아니, 거기 어디 김건희랑 김건희랑 비교하면 비교를 해. 어떻게 해.